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HLB입니다. 자, 오늘 HLB 마이너스 2.73% 소폭 하락했는데요. 자, 뭐 HLB가 뭐 약했지만 대체로 국내 증시가 대부분 종목들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큰 폭의 하락도 없고 또 크게 급등한 업종이 없듯이 오늘 좀 다소 정체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이 오늘 거래량이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한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앞서 성금요일로 휴장이었고요. 그 부활절 그 휴장이 또 우리 유럽 증시 휴장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 증시가 이렇게 좀 한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답답한 흐름들이 금요일과 오늘 이어지면서 이거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올라가는 게 다소 좀 주춤거리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이벤트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HLB는 당장 내일부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오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약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은요, 앞서서 이미 다 언급을 드렸고요. 제가 별도로 우리 국내 증시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한미 간의 통상 협의를 위해서 2 플러스 2, 예, 소고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자분들. 네, 2 플러스 2 통상 협의를 위해서 24일 미국에서 오후 9시입니다.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통상 협의가 좀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관세가 조금이나마 좀 인하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관세 부분들은 뭐 특별히 조정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조선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재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국 간에 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좀 내놓고 논의하겠다라고 한덕수가 또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한국 날짜로는 아무래도 25일이 되겠죠. 24일 날 오후 9시가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25일 정도가 돼야 이제 많은 어떤 내용들이 좀 이제 시장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25일이면 주 후반이니까요. 그러면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뭐 구글의 실적 발표들을 좀 이렇게 해소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번 주 주중 23일 테슬라 실적 발표, 네, 그다음에 구글의 실적 발표가 우리 한국 시간으로 25일 날 아침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정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요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내 또 호재를 볼 수 있는 추경은 있죠. 12조 규모 12조 2천억인데요. 요거 추경안 그러니까 부양책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게 내일 국회에 실제로 이제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 뭐 제출이 되면 좀 빠르게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양책 부분들도 실제 우리 빠르게 좀 통과가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좀 힘이 좀 보태지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좀 볼게요. 자,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는 오전장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서 좀 힘을 냈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좀 힘을 내면서 좀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만 아주 이른 시간에 윗꼬리가 달렸고요. 상승폭이 좀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좀 둔화가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가 좀 둔화가 되면 뭐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좀 더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다 그냥 정체했습니다. 네, 오늘 그냥 다 정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시장이 또 답답한 경우가 뭐 극히 드물 정도인데 오늘 다 같이 정체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벌어졌던 거죠. 거래 수급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쨌든 그런 이벤트들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가면서 봐야 되지만 우리 제약바이오에도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 이벤트들 앞에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두 번 리바이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이런 제약바이오 이벤트들도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있죠. 한일 의료의 AI 앱 심포지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세계 희귀의학 총회 이렇게 단기별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세계 골관절염 암학회 그 다음에 관절염 학회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암학회 등등 이런 식으로 줄줄이 계속적으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 HLB는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불허 이후에 그 승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절차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재신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신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5월 말 재신청이니까 이제 HLB 쪽으로 보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HLB가 뭐 앞서서 CRL을 받았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했는지, 네, 아니면 FDA와 어떤 뭐 협상이라든가 또는 미팅 일정들이 좀 잡히는지,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HLB 주주분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2차에서 우리가 그래도 승인 받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었던 것은 SMO에서 우리 가이드라인 등재됐다는 소식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치료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재를 유럽 아마케에서, 그러니까 SMO라고 하는 데에서 이미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알려졌었잖아요. 근데 이를 계기로 인해서 야, 이거 뭐냐, 유럽에서 이거 뭐 FDA 승인도 안 났는데, 그리고 HLB에서 이거는 실제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SMO에서 이미 가이드라인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 이번에는 진짜 2차 이번에는 진짜 승인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대를 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불허가 났기 때문에 아쉬움을 줬었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수급적인 측면도 체크해야 되고, 또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들에 따라서 그 수급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순환매가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외에 이제 개별주들 실적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우리 HLB가 이번 실적 시즌에 어떻게 잘 버티면서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우리 국내 증시도 미국과 마찬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는 대형주들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혹시라도 그들 실적 발표, 그 실적 호재를 타고 주가들이 강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HLB가 같이 올라가려면, 같이 수급이 붙어주려면요, 반드시 호재가 좀 따라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다리는 사이에 기술적으로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느냐, HLB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네. 무슨 얘기냐, 5위평 12평을 다 이탈을 벌였어, 오늘 하루 만에. 뭐 어쨌든 이거는 이격도가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단돈 100원이라도 고점을 높이느냐 고점을 낮추느냐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HLB를 기술적으로 굳이 우리가 들어가서 분석을 따박따박 해보면 지금 5선 오늘 이탈했고요, 개파락 음봉인데다가 12평까지 이탈된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걸 좋다라고 우리가 억지로 꺾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늘 기술적으로는 안 좋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는 어떤 흐름 나와야 될까요? 지금 우리 HLB만 놓고 보면 당장 내일은 뭐 최소한 여기 5선까지 돌파 안착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 12평이라도 좀 회복하는 그림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일 또다시 음봉 나오거나 도점 캔들 나오거나 이렇게 또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여기 5위평 돌파한 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5거래일 만에 내려왔죠. 5거래일 정도까지는 기간 소화로 우리가 여기서 버텨줄 수 있는데, 오늘은 개파락으로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 빨리 떨어진 거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그만큼 수급이나 이 힘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간 소화를 우리가 5거래니까 5거래 평균을 놓고 보더라도, 그럼 하루, 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럼 이렇게 사흘, 나흘, 그 다음에 여기 5거래일째 여기 버텼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냥 툭 밀려버렸으니까 그만큼 HLB가 지금 약하구나, 매수에 대한 힘이 약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또 보합이거나 아니면 약세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5선이 빨리 꺾입니다. 이렇게 빨리 꺾여버려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골든 크로스 난 시간보다 데드 크로스로 바로 바뀌는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나마라도 우리가 다행인 것은 거래량이 푹푹 빠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입되지 않는 매수에 대한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매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매도에 대한 이 수급도 약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매수의 수급이 약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은 매도에 대한 수급이 아직까지는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급락으로 나오진 않는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거래량이 오전부터 막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막 내려 눌러버리면 실망 매물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전저점 영역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요거 좀 정리 좀 하면요. 자, 앞서서 여기 하한가 맞기 전까지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한가 맞고 나서 풀린 이후부터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고점이 계속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하향에 있다. 이 이평선 기준으로 이 추세만 놓고 보면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저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점이 한 번 더 갱신돼서 내려가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여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박스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투자자님들 당장 내일부터 뭘 주목해야 되죠? 여기 저점들 이탈을 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저점이 얼마입니까? 여기 시가가요? 56,600원입니다. 56,600원. 그러니까 여기 가격을 이탈돼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여기 저점 경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변동성 차이, 그러니까 수익률로 놓고 보면 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기 저점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9%예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냥 자칫하면 그냥 한 순식간에 그냥 이거 경신해 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부터는 여기 직전 저점 있죠? 여기 경신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요, 내일부터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HLB가 시가 회복해가지고 양봉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크게 뭐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만약이라도 내일도 시가 이탈해가지고 음봉에서 자꾸 움직이면 내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칫 잘못하면 여기 저점들이 자꾸 경신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바로 야 이거 뭐야, 박스권인 줄 알았더니 올라가면 저항 걸리고 내려가면 받아주는 박스권인 줄 알았더니 박스가 아니었냐? 이거 추세적으로 너 내려가냐? 이렇게 완전히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벤트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있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닝 시즌이 있는데, 그게 HLB에게 개별적으로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이벤트가 있는 이런 아마켜나 이런 일정들도 따지고 보면 다른 개별주 종목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참가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HLB에게는 독단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제가 호재 소식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방어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조용하면 다른 종목들 시세가 나오는데 결국은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세력들의 수급도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매를 이번 주는 좀 주목해서 보자. 그 핵심이 바로 어닝 시즌, 실적 발표들. 바로 실적 발표는 대장주 중심으로 수급들이 몰려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부 뭐 아마케라든가 일부 이슈들, 이벤트들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수급들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전히 56,900원에 대한 돌파 기대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번 더 밀려 내려가고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50, 22평들이 다 데드크로스로 꺾이게 되면 56,900원에 대한 단기 회복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에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겠고요. 56,900원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좀 회복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7만원대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자분들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뭐 HLB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FDA 허가 승인받기 위해서 이만큼 달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어떤 노이즈들 또는 이런 실패 소식들, 또 다른 데서는 또 승인 허가를 막 받고 있는데 HLB는 계속 뭔가 지연되고 있는 느낌들, 또 중국 항서제약이라는 이런 우리 불확실성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심리적으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를 잘 투자자분들이 이겨내셔야 이번 승인 절차를 앞두고서도 분명히 변동성 크게 나올 거거든요. 그 변동성 크게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이미 깨져가지고 이거 안절부절 못하면 올라갈 때 대응 잘 안 되고요. 내려올 때도 대응 잘 안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심리가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심리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불안해서 못 참겠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또 불안한 거예요.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또 내려올까봐 걱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꾸 손이 나가고 싶어져. 올라갈 때는 손이 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내려올 때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자꾸 손이 나가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기준들을 우리는 투자자분들하고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이 그 기준을 잡고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이런 매수 신호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추세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LB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분명히 기회가 올 건데 그 기회를 HLB가 호재를 어떻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이번 주 중에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고 주가를 와장창 깨트려놓고 반등 나와봐야 투자자분들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한번 깨지는 사이에 그 손실률이, 마이너스 손실률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나중에 뭐 20% 상승, 뭐 상한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변동성이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아래로 흘러내려간다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자분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에도 대응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보유해 오셨던 분들은 아마도 평단가가 낮춰지기를 어려웠을 겁니다. 그동안에도 못 낮췄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보유만 한다 그러면 이 HLB 주가를 3차에 대한 확신, 또는 3차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4차로 간다든지 등등등 됐을 때 아무런 대응을 안 하겠다. 나는 아무렇게 나는 죽어도 나는 대응 안 하고 나는 죽어도 얘 승인 받을 때까지 가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아요. 얘 주가 완전히 다 죽여놓고 승인 받아봐야 그 효과가 상당 부분 다 희석돼가지고 많이 낮춰진다. 기대감이 낮춰진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갈 때, 제자리에 올라왔을 때 호자가 빠바방 터져줘야 그게 12만원도 가고 13만원 가고 15만원도 갈 수 있는데, 지금같이 주가가 이렇게 막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호재 나온들, 이건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친다. 앞으로도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대응을 잘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는데 내가 그 기회를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면 나중에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나는 그냥 물려서 계속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분들이 뭐 손절을 좀 감안하더라도 대응을 한다면 나중에 충분히 낮은 가격들에서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또 평단가 낮추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HLB 흐름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심리를 이기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대응뿐이다. 그래야지 투자자분들이 현금이 생기고 나중에 뭐 죽어도 도저히 안 되면 HLB가 아니라 뭐 다른 종목이라도 사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HLB에만 다 묶여 있다면, HLB가 정말 죽어도 안 가면, 그렇죠? 과거에 우리 수년간 이렇게 고생하면서 죽어도 안 가면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의 위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장중에 좀 집중하면서, 특히 오전장에 거진 다 결정이 나니까요. 오전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사이, 그러니까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